퇴근하자마자 잠시 쉬지도 않고 바로 식사 준비를 하는 영선 씨. 그런데 화장도 머리도 그대로입니다. 전혀 안 불편해요. 안 하고 있으면 너무 허전해가지고 기운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식사하시오. 눈 깜짝할 새 완성한 진수성찬. 부상에서 회복된 후 다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 천음 씨입니다.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 난 다음이니 두 사람 모두 허기졌을 터 말없이 배부터 채우는데요. 그런데 남편 천음 씨는 아내의 진한 화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어. 차차 이 어느 순간에 차차 이제 시일이 그런 게 이리 되신께라 이제 차 운전하고 이런 식이 이제 머리가 자꾸 올라가더만은 시기를 뭐 어째고 됐어 오래됐어요. 그건 어느 순간에 이리 됐는데 이제 자기 개성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이래가 되면은 현장에 가면은 또 사람들 다 좀 겁나게 보고 저 때는 잘 안 나니까 좀 뭐랄까 차갑게 느껴지가. 함께 산 지 39년째.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충을 알아주는 부부. 일단 그래 하여튼 고생 많다. 아유. 그 다른 데 좋은 데 시집 가시면 나 이런 일 안 할 텐데. 이 시집 좀 뜨겁더라 파스가. 아파도 병원 한 번을 안 가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이 작은 체구로 높은 굽을 신고 종일 뛰어다녔을 아내가 그저 안쓰럽기만 한데요. 지금 운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억수로 피곤해요. 갔다 오면은 솔직히 거짓말하고 하루 새벽에 가야지 일 갔다 오면 뻗어버려. 그래 이제 내가 좀 미안치. 내가 할 말을 해도 또 한계나 좀 그래. 나 이제 들어가서 잘게. 그런데 화장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눕는 영선 씨. 이거 봤다. 불 끈다. 내일 아침에 봐. 남편 천음 씨의 반응을 보아하니 일상인 모양입니다. 매력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언제 보시고 못 보셨어요? 별 생각도 안 같이 음식이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알고 보니 수십 년째 화장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는 그녀. 남편에게조차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흉터 때문인데 그것도 조금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피부에 이게 좀 많이 사상이 입은 것처럼 많이 파였거든. 어렸을 때 그렇게 이게 피부병이라고 그러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5살부터 아버지의 실수로 턱 한쪽 피부에 흉터가 생긴 영선 씨. 어린 시절은 상처의 연속이었답니다. 화장으로 흉터를 가릴 수 있게 되면서 거울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화장 안 할 때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완전히 다운돼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깥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모든 게 또 화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뭐든지. 다음 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깜쪽같이 또 진한 화장으로 흉터를 가린 후 하루를 시작한 영선 씨. 모처럼 휴일, 집안 곳곳을 청소하는데요. 영선 씨가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은 바로 이곳 옷방입니다. 근데 옷이 다 무슨 군복 같아요. 밀리터리. 네. 군복에다가 점프스트에다가 이거 다 점프스트인데 이렇게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옷장 대부분은 셔츠와 바지가 한 벌인 점프 슈트인데요. 좀 터프하게 보이려고 좀 전사처럼 보이려고. 평소에도 여성스럽고 예쁜 치마보다는 강렬하고 스포티한 바지를 즐겨 입는답니다. 신발도 높은 굽의 부츠가 대부분이죠. 58의 나이에 좀처럼 소화하기 힘든 패션이지만 영선 씨에겐 찰떡궁합. 흉터를 가리기 위해 시작하는 화장이 지금의 당당한 그녀를 만들었죠. 이제는 아예 안 물어보는 거예요. 흉터에 대해서. 아예 없는 줄 알아요.
얼굴 흉터보다는 이 얼굴 화장보다도 머리로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시선이 완전히 머리로 가더라고요. 특이하니까는. 그날 저녁 나란히 시장을 찾은 부부.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옷가게입니다. 아주 사준다 해가지고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어울릴 만한 거. 아, 요런 거 있지, 뭐, 그럼 뭐. 이 두꺼운 건 안 돼요. 그거 나가보자, 그거. 이거? 요거 안 어울리겠나? 이 누가 입긴데? 내가 한번 입어보세요. 요 잠옷 입고 저 7사이 때는 8사이즈. 괜찮은데 아 근데 그거만 맨날 입고 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입어보라고. 괜찮은데 들어가 자지.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영선 씨의 스타일은 아닌 듯한데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단 입어보기로 합니다. 아이 딱 맞네. 우와 치마 이상하다. 어이 좋구만. 처음 하지 보니까. 괜찮지요? 예, 괜찮아요. 그거 입을 수가. 그거 입으면 괜찮아.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계속 이거 치마를 안 입으시려고 그래요? 어색해서. 어색해가지고 치마 입을 처음이에요. 30년 만에 처음 입어. 아, 입으면 좋지. 그거 입어보자, 뭐. 괜고, 처음 계란고. 입어갖고. 30년 만에 치마 저고리를 산 영선 씨. 모처럼 남편 말을 들은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다음 날 제주도를 찾은 영선 씨. 그런데 정말 남편이 사준 치마를 입었네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친정에 몇 년 만에 오니까는 좀 얌전하게 입는다고. 예. 몇 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거의 한 5년 만에 오네요. 친정에. 오랜만에 넘어보는 친정집 대문입니다. 어머. 딸의 방문에 어머니 얼굴에도 반가움이 역력합니다. 슬립하고 신어 맞는가? 치스. 이것도. 어머니를 위해 따뜻하고 편안한 신발을 선물로 준비한 영선 씨. 나가 신어보자. 오랜만에 본 딸의 모습, 어머니 눈엔 어떨까요? 오. 이거도 올림지야. 아이고 나는 안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순수한 게 좋지. 특이하게 해보니까 안 보던 사람들은 좀. 그래도 얘는 말 안 들어. 자기 할 건 그대로 하는 나이라. 오래전부터 계속된 타박에도 진한 화장을 지우지 않는 딸. 그 고집을 어머니가 모를 리 없죠. 이거 무슨 거? 굴? 응. 이거 한치 아니? 한치. 응, 한치. 쏘무다. 응. 먹어봐. 이거 몇 년 만에 먹어보네. 보자마자 진한 화장을 두고 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딸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 가나요? 그리웠던 엄마 손맛에 마음이 푸근해지는 영선 씨입니다. 그런데 딸을 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쩐지 좀 어두운데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땐가 자기가 어디 가출해 나가나니 나갔다가 어디 집비령 사는 걸 우리가 찾았어요. 찾아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혼은 그냥 빨리 시집이 가련해내 보내버렸어요. 그냥 3일도 못 사는 또 애기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한 같이 살. 아버지가 싫다고 가출한 딸은 19 꽃 같은 나이에 덜컥 엄마가 됐습니다. 아버지와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는데요. 사실 부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사춘기 무렵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좀 고지식했거든요. 옛날 분이셔서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고지식해갖고 절대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런 거 따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자같이 좀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굉장히 싫어했고. 군인이셨던 아버진 늘 예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강조하셨지만 영선 씨는 아버지의 스타일대로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바란 건 단 하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출해서
한 9년 만에 아버지를 뵀는데 애를 데리고 그때 갔는데 안 좋아하셨어요, 저를. 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애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아들을 키워 장가 보내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을 땐 아버지는 곁에 없었죠. 그날 오후 꽃을 들고 어딘가를 찾은 영선 씨. 바로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좋았을 때 좋았습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한라봉. 괜찮다, 해봐라는 말보다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던 아버지. 어릴 땐 그 울타리가 철창처럼만 느껴졌답니다. 많이 반항했을 때는 아버지라는 자체를 잊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라는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다. 그 정도로 그렇게 감정 같은 게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오직 어머니뿐이었고 아버지는 나한테는 없다. 사실 아버진 나이 40이 돼서 얻은 첫 딸을 누구보다 아꼈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지켜주고만 싶었던 딸. 그 지독한 사랑이 딸에게 상처를 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죠. 아버지 안 계시니까는 저 맘대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저 욕하지 마세요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애들도 잘 크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세요. 그저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면 딸이 먼저 살갑게 다가와주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